회장이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방의 문을 열었다. 설마, 설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 발, 두 발.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노트를 읽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다. 오늘 엄마랑 백화점 갔다. 파란색 옷 사준대. 근데 엄마가 어디 갔지? 아저씨가 엄마 찾아준대. 곧 온대. 나 기다릴 거야. 엄마 왜 안 와? 내가 나쁜 짓 했나? 미안해 엄마. 나 착하게 살게. 이 집 주인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문. 그 이유가 바로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이 가정부는 몰랐다. 도대체 이곳은 왜 출입이 금지된 것일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세상 기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30분. 이수정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60살 몸이지만 잠은 언제나 얕았다. 아니, 정확히는 깊이 잘 수가 없었다. 꿈속에서조차 불안했으니까. 좁은 다락방 창문으로 서울 한남동의 새벽이 보였다. 저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수정은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버티자. 이 집에 온 지 딱 일주일째였다. 대기업 승진그룹 강민준 회장의 저택. 4층 규모의 정원까지 딸린 이 집은 수정이 평생 살아온 모든 공간을 합친 것보다 넓었다. 출근 첫날 집사박 실장이 수정에게 건넨 메모지에는 5가지 규칙이 적혀 있었다. 1. 회장님 서재는 출입 금지. 2. 3층 화장실은 청소 금지. 3. 회장님과 눈 마주치지 말 것. 4. 식사는 주방에서만 해결할 것. 5. 개인적인 질문 절대 금지. 특히 3번 항목 옆에는 빨간 줄이 2번 그어져 있었다. 이 집 주인께서는 매우 예민하신 분입니다. 특히 사람 눈을 보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박 실장의 경고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수정은 1층 거실을 청소하며 고개를 갸웃했다. 이렇게 넓은 저택인데 가족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 벽에는 값비싼 추상화만 걸려 있었다. 장식장에도 트로피나 상패만 가득할 뿐이었다. 보통 부잣집은 가족 사진을 과시하듯 걸어두기 마련인데 아내가 없나? 아니면 자식이?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규칙 5번. 개인적인 질문 금지. 오전 10시. 청소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다가 그 문 앞을 또 지나쳤다. 3층 끝 화장실이라고 했던 그 방. 문틈 사이로 또 그 냄새가 흘러나왔다. 천연 라벤더 비누. 수정의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다. 왜 이 냄새가? 30년 전 아들 민우의 머리를 감겨줄 때 썼던 바로 그 비누였다. 시장에서 1,000원에 샀던 보랏빛 투명한 그 비누. 민우는 그 비누 거품을 손에 묻혀 놀기를 좋아했었다. 엄마, 이거 포도 냄새나. 5살 아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수정은 고개를 저으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저녁 7시. 수정은 주방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장님은 매일 정확히 7시 30분에 식사를 하셨다. 박 실장이 일러준 대로 메뉴판을 보며 요리를 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무거운 걸음. 수정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규칙 3번. 눈 마주치지 말 것. 강민준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키 180cm가 넘는 체구. 깔끔한 네이비 정장. 하지만 그 뒷모습에는 묘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혼자 앉은 긴 식탁.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는 모습. 저렇게 큰 집에서 혼자. 수정은 조용히 물잔을 채워드리려 다가갔다. 그때 회장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왼손 약지. 가느다란 흰색 흉터가 있었다. 마치 어릴 때 다친 상처 같았다. 수정의 손이 떨렸다. 물잔을 놓는 순간 물이 약간 넘쳤다. 죄송합니다. 황급히 냅킨으로 닦으려는데 강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쓸쓸한 울림이 있었다. 수정은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끝내보지 못했다. 그날 밤 다락방으로 돌아온 수정은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민우 5살이라고 적힌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왼손 약지에 밴드를 붙인 채로. 그때 유리컵 깨져서 다쳤었지. 수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 비누 냄새, 작은 손의 감촉,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선택.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사진을 가슴에 꼭 안은 채 수정은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집 어딘가에 남아있는 그 냄새가, 그 흉터가 계속 자신을 괴롭혔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집 주인 강민준이 매일 밤 3층 화장실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선다는 것을. 그 방 안에 30년 전 자신이 쓰던 비누가, 낡은 수건이, 그리고 엄마가 사준 작은 오리 인형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3주째 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 박 실장이 수정을 불렀다. 이수정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흘간 회장님께서 해외 출장을 가십니다. 그동안 집 관리 전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 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3층 화장실 말인데요. 회장님이 출장 가시는 동안만 환기를 좀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문만 열어두면 됩니다. 청소는 하지 마시고요. 수정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문을 열어도 되나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강민주는 평소와 달리 수정 쪽을 힐끗 쳐다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정은 그 시선을 느꼈다. 규칙 3번을 어긴 건 오히려 회장 본인이었다. 왜? 수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시선이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운 시선이었다. 식사를 마친 강민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이었다. 3주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건넨 적이 없었는데 수정은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혼자 계단을 올라가는 그 뒷모습이 왜인지 더 외로워 보였다. 그날 밤 11시 수정은 다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1층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수정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강민준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시간에 강민준은 3층 복도 끝까지 걸어갔다. 그리고 그 문 앞에 섰다. 화장실이라 불렸던 그 방. 그는 문고리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열지 않았다. 그대로 5분, 10분,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치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리고는 돌아섰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수정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다.
왜 저럴까? 저 방에 뭐가 있는 걸까? 월요일 아침, 강민주는 정장 차림으로 현관에 섰다. 사흘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회장님. 수정이 고개 숙여 인사하자 강민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3층 방, 환기 부탁드립니다. 그냥 문만 열어두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민준이 다시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사람의 목소리. 네,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강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다. 검은색 세단이 저택을 빠져나갔다. 저택은 고요해졌다. 박 실장도 휴가를 떠났고 다른 직원들도 주말이라 모두 나갔다. 이 넓은 집에 수정 혼자만 남았다. 오후 3시, 수정은 청소 도구를 들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 그 방 앞까지 왔다. 손에 열쇠가 들려 있었다. 박 실장이 환기용으로 건네준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다. 그냥 문만 열면 돼. 안은 보지 마.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떨릴까? 찰칵. 문이 열렸다. 수정은 숨을 멈췄다. 그곳은 화장실이 아니었다. 작은 아이방이었다. 파란색 벽지, 낡은 싱글 침대, 작은 책상, 벽에 붙은 색바랜 포스터. 시간이 멈춘 듯 30년 전 그대로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 놓인 노란색 오리 인형. 수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설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 발, 두 발.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책상 위에는 낡은 크레파스 통이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반쯤 닳아버린 크레파스들. 파란색이 가장 짧았다. 민우가 제일 좋아하던 색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손은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다. 안에는 공책 한 권. 표지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이름. 김민우. 숨이 막혔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꺼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어린아이의 서툰 필체. 오늘 엄마랑 백화점 갔다. 파란색 옷 사준대. 근데 엄마가 어디 갔지? 다음 장. 아저씨가 엄마 찾아준대. 곧 온대. 나 기다릴 거야. 또 다음 장. 엄마 안 와. 내가 나쁜 짓 했나? 미안해 엄마. 나 착하게 살게.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공책을 넘기는 손이 떨렸다. 마지막 페이지. 아저씨가 나 데려간대. 새 엄마 있는 곳. 근데 난 우리 엄마가 좋은데. 이오리 인형이랑 같이 기다릴게. 엄마 꼭 와.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정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30년.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 매일 밤 꿈에 나타나던 그 아이. 이 집 주인이라고? 저 차갑던 회장님이? 민우야. 작게 중얼거렸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침대 위에 오리 인형을 집어들었다. 여전히 부드러웠다. 목을 돌리니 삐걱 소리가 났다. 30년 전 그대로. 인형을 가슴에 꼭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발소리. 무겁고 느린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안 돼. 사흘 뒤라고 했는데.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다. 공책이 바닥에 펼쳐진 채였다. 오리 인형도 손에서 떨어졌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를 지나는 소리. 그리고
누구십니까? 낮고 차가운 목소리. 문 앞에 강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빛은 얼어붙어 있었다. 시선이 바닥의 공책으로, 오리 인형으로, 그리고 눈물 범벅인 수정에게로 향했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의 입술이 떨렸다.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나가주십시오. 강민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문틈 사이로 방안을 응시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리 인형을 껴안고 있는 수정. 흩어진 공책. 열려진 서랍. 제가. 수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강민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나가주십시오. 냉랭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 밑바닥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깔려 있었다. 분노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회장님, 저는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강민준이 소리쳤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다. 수정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오리 인형이 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굴러떨어진 그 인형을 보며 강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정은 황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리가 풀려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민준은 혼자 남은 방 안에 섰다. 떨어진 오리 인형을 내려다봤다. 펼쳐진 공책, 열린 서랍.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이 공간이 침범당했다. 아니, 침범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오리 인형을 집어들었다. 30년 전 엄마가 사준 이 인형. 5살 자신이 매일 밤 껴안고 자던. 왜? 강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하필 당신이? 그는 공책을 집어들었다. 어린 시절 자신이 썼던 일기. 엄마를 그리워하며 썼던 그 글들. 이수정. 강민준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3주 전 박 실장이 새 가정부를 소개할 때 들었던 이름. 그때는 전혀 몰랐다. 아니, 알 수 없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얼굴을 바꿔놓았으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첫날부터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청소하는 모습을, 차를 따르는 손길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렸다. 그래서 멀리서 관찰했다. 걸음걸이, 말투, 습관. 그리고 3주 전 어느 날 그녀가 복도에서 혼잣말하는 걸 들었다. 민우야. 아주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강민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다. 민우. 자신의 옛 이름. 그날부터 확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30년 동안 미워했던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그래서 DNA 검사를 의뢰했다. 머리카락, 컵에 묻은 타액. 결과는 일주일 전 나왔다. 모자 관계 확률 99.99%. 강민준은 그 결과지를 받아들고 사흘 밤을 잠 못 이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그래서 일부러 출장을 잡았다. 이 집에서 멀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공항 라운지에서 결국 차를 돌렸다. 이대로 도망칠 순 없어. 그래서 돌아왔다. 그리고 3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우는 소리. 그 방에서 수정은 다락방에 돌아와 짐을 쌌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아니, 있어선 안 됐다. 자신이 저지른 일. 30년 전 그날의 죄. 다시 떠올랐다. 가난했다. 너무 가난했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 5살 아들을 키우며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다. 식당 설거지, 청소, 야간 공장 일. 하지만 부족했다. 늘 부족했다. 어느 날 민우가 아팠다. 고열에 시달렸다. 병원비가 없었다.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려고 했지만 지갑엔 1,000원밖에 없었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수정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아이 키우기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사채업자였다. 그는 달콤한 말로 수정을 유혹했다.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자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수정은 그 돈을 받았다. 처음엔 100만 원이었다. 그게 한 달 만에 200만 원이 됐다. 석 달 뒤엔 500만 원. 1년 뒤엔 1,000만 원. 감당할 수 없었다. 사채업자들이 집 앞에서 기다렸다. 협박했다.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날 수정은 결정했다. 백화점에 데려갔다. 민우의 손을 잡고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다. 민우는 좋아했다. 엄마, 나 파란색 옷 좋아. 5층 아동복 매장. 수정은 민우를 옷 진열대 앞에 세워두고 말했다.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려. 응. 민우는 환하게 웃었다. 수정은 돌아서서 걸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백화점 밖으로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우를 두고 그날 밤 수정은 서울을 떠났다. 부산으로 갔다. 이름을 바꿨다. 김영숙에서 이수정으로. 30년 동안 도망쳤다. 매일 밤 민우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얼굴.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대기업 회장이 되어 자신 앞에 있었다. 수정은 짐을 들고 다락방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1층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강민준이 거실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정은 고개를 떨구었다. 강민준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봤다. 가시는 겁니까? 네. 어디로요? 모릅니다. 어디든. 침묵이 흘렀다.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30년 전. 수정의 어깨가 움찔했다. 백화점에서 5살짜리 아이를 두고 가신 분이 이수정 씨, 당신입니까? 수정의 입술이 떨렸다.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99.99%. 당신은 제 친모가 맞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의 무릎이 꺾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30년 동안 미워했다. 원망했다. 저주했다. 왜 나를 버렸냐고. 왜 나를 혼자 두고 갔냐고. 하지만 지금 눈앞에 무릎 꿇고 우는 이 여자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일어나세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제발, 일어나세요. 수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강민준을 올려다봤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을 떠나주십시오. 네. 그리고 강민준이 돌아섰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는 계단을 올라갔다. 등이 떨리고 있었다. 수정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새벽 4시. 강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서재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남동의 야경이 눈앞에 펼어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3층 그 방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여자. 오리 인형을 꼭 안고 있던 그 모습. 왜 하필? 강민주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아래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그곳.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안에서 오래된 서류가 나왔다. 입양 서류. 30년 전 자신을 입양했던 부부의 서류. 승진그룹 선대 회장 강태수와 그의 부인 박영희. 강민주는 서류를 펼쳤다. 자신의 옛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우 만호세. 보호자라는 공란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포기라고 적혀 있었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했다는 내용. 강민준의 손이 떨렸다.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백화점 5층. 엄마가 화장실 간다고 했다. 기다리라고 했다. 응, 나 여기 있을게. 민우는 착하게 대답했다. 파란색 티셔츠를 보며 신나했다. 엄마가 사줄 거라고 했으니까. 10분이 지났다.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엄마는 오지 않았다. 아가, 엄마 어디 갔어? 매장 직원이 다가왔다. 민우는 울기 시작했다. 엄마가 화장실 갔는데. 경찰이 왔다. CCTV를 확인했다. 엄마는 1층으로 내려가 백화점을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사흘 동안 경찰서 보호실에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후, 민우야, 이제 새 엄마, 새 아빠를 만나러 갈 거야. 보육원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엄마는요? 엄마는 못 오신대. 민우는 울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승진그룹 회장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그들은 민우를 입양했다. 이름을 바꿨다. 강민준으로. 이제 넌 강민준이야. 알겠지? 네. 민우는, 아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다. 언젠가 엄마를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짐은 원망으로 바뀌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싫었던 걸까?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강민주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눈가가 뜨거웠다. 그때 문득 떠올랐다. 양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 민준아, 내 친어머니를 원망하지 마라. 그분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 알게 될 거다. 그땐 용서해줘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왜 그녀가 자신을 버렸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지만 궁금했다. 30년 동안 궁금했다. 강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복도로 나와 3층으로 올라갔다. 그 방 앞에 섰다. 문을 열었다. 오리 인형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아까 수정이 떨어뜨렸던 것을 자신이 다시 올려놨었다. 강민주는 인형을 집어들었다. 엄마. 작게 중얼거렸다. 30년 만에 부르는 그 단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같은 시각. 수정은 저택 정문 밖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짐을 챙겨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다. 새벽 버스가 다니기 전까지 여기서 기다릴 수밖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다. 5살 민우의 사진. 민우야. 엄마 정말 미안해.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강민준이 서 있었다. 코트를 걸친 채 손에 뭔가를 들고. 회장님? 이거. 강민준이 건넨 건 봉투 하나였다. 뭔가요? 돈입니다. 당분간 쓰실 수 있을 만큼. 수정은 고개를 저었다.
못 받습니다. 받으세요. 저는 그럴 자격이. 제발. 강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받으세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수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가세요. 해가 뜨기 전에. 강민주는 돌아서려다 멈췄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왜였습니까? 왜? 저를. 말을 잇지 못했다. 수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채 때문이었어요. 사채요? 네.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래서 먼저 떠났습니다. 백화점에 두고 누군가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입양이라도 가면 그럼 최소한 목숨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미안합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그냥 이유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후회할 겁니다.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채, 입양, 생존, 그 모든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가세요. 강민주는 다시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저택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수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아들의 뒷모습을. 30년 만에 본 아들이.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이. 2주가 지났다. 강민주는 일에 몰두했다. 회의, 계약, 출장. 하루에 18시간씩 일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 여자를, 그 진실을.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3층으로 발걸음이 향했다. 그 방, 민우의 방. 오리 인형을 바라보며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 회장님, 새 가정부를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이 제가 하겠습니다. 박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15년 동안 회장을 보좌해 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민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만 떠오르는 게 있었다. 수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사채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민우를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강민주는 컴퓨터를 켰다. 검색창에 입력했다. 30년 전 사채 실태.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1990년대 중반. IMF 직전. 사채업자들의 폭력. 납치. 협박.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사채 피해자 어씨 5살 아들 납치 위협받아 결국 도주. 강민준의 손이 멈췄다. 기사를 클릭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시 사채업자들은 돈을 못 갚는 채무자의 자녀를 납치해 인신매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했다. 그래서 떠난 거였구나. 강민주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다. 지키려고 했던 거였다. 최악의 방법으로. 그날 밤 강민주는 또다시 3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침대에 앉았다. 오리 인형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엄마는 나를 사랑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다. 30년 동안 미워했다. 원망했다. 그 감정들로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어머니도 고통받았다는 것을. 30년 동안 혼자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라는 것을. 강민주는 일어났다. 서랍을 열었다. 그 공책을 꺼냈다. 자신이 어릴 때 썼던 일기.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오늘도 안 왔어. 내가 나빴나 봐.
엄마, 미안해. 착하게 살게.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다. 강민주는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찾아야 해.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사설 탐정을 불렀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어떤 정보가 있으십니까? 60세, 여자, 2주 전까지 제 집에서 일했습니다. 연락처는요? 없습니다. 주소도 모릅니다. 탐정은 난색을 표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강민준의 간절한 목소리에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북구 쪽방촌입니다. 하지만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시는 것 같고요.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주소 보내주십시오. 지금 당장. 1시간 후. 강민준은 성북구 쪽방촌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들, 그 사이로 비좁은 계단을 올라갔다. 3층 끝방,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누구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다. 수정의 목소리였다. 저, 강민준입니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기침 소리. 문이 열렸다. 수정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2주 사이에 더 수척해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너무 좁고 지저분해서. 괜찮습니다. 강민주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낡은 이불 한 채, 작은 전기밥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왜 오셨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강민주는 수정을 바라봤다. 제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습니까?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매일. 어떻게요?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어요. 하지만 제가 버린 거니까 찾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았어요. 어떻게요? 백화점 주변, 고아원, 입양기관 다 돌아다녔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30년 동안.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못 찾았어요. 이름이 바뀐 줄 몰랐으니까. 그냥 민우 얼굴만 기억하고 찾았는데. 그래서 제 집에 온 겁니까?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 신문에서 회장님 사진 봤어요. 승진그룹 회장 강민준. 그 사진을 보는데 민우 같았어요. 눈빛이, 손의 흉터까지.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서 가정부로 지원했어요.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자신을 찾고 있었다. 왜 말 안 하셨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민우가 잘 자라줘서, 성공해서, 그것만으로도. 수정이 기침을 했다. 심하게. 몸이 흔들렸다. 강민주는 재빨리 수정을 부축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금 당장 병원 갑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엄마. 수정의 몸이 굳었다. 강민준이 방금 뭐라고 했는가? 뭐라고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강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30년 만에 부릅니다. 엄마. 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우야.
네, 민우예요. 엄마의 민우. 두 사람은 껴안았다. 30년 만에 포옹. 수정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5살 때 그랬던 것처럼. 강민주는 어머니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미안해요. 엄마가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제 다 이해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진작 용서했어요. 엄마를 찾기만 하면 됐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빛이 보였다. 3개월이 지났다. 수정은 이제 한남동 저택의 2층 객실에서 지내고 있었다. 가정부가 아니라 가족으로. 강민주는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어머니를 치료했다. 폐렴이었다. 오래 방치해서 위험했지만 다행히 회복되고 있었다. 민우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수정은 매일 미안해했다. 엄마, 제 이름은 이제 민준이에요. 그래도 넌 내 민우야. 강민주는 웃었다. 30년 만에 배운 미소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민주는 어머니를 거실로 모셨다. 그 자리 3층이 내려다 보이는 소파. 엄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3층 그 방이요. 수정의 얼굴이 굳었다. 괜찮아요. 이제는 함께 볼 수 있어요. 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다. 천천히. 한 계단씩. 3층 복도. 그 방 앞. 강민준이 문을 열었다. 파란색 벽지. 싱글 침대. 책상. 그리고 오리 인형.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책상 위에 작은 액자가 새로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사진이 있었다. 수정이 다가가 사진을 들었다. 30년 전 그 사진. 5살 민우와 30살의 자신. 어디서?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쪽방에서 찾았어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30년 동안 이 방을 그대로 둔 이유가 뭐예요? 강민준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민우야.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됐어요. 이 방에 오면 5살 때 기억이 나거든요. 엄마랑 함께 웃던 기억.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기억. 그래서 이 방을 지켰어요. 30년 동안. 수정은 아들 옆에 앉았다. 나도 그랬어.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어디를 가도 5살 민우 생각뿐이었어. 많이 찾으셨죠? 매일. 쉬는 날마다 고아원 돌아다녔어. 학교 앞에 서서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 봤어. 혹시나 하고. 강민준의 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찾았어요. 응, 이제 찾았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강민준이 입을 열었다. 엄마,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응. 30년 전 그날 백화점에서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수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가고 싶었지. 매 순간.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돌아가려고 했어. 버튼 누르다 말고 뛰어내리려고 했어. 1층 내려서도 백화점 안에서 1시간 넘게 서성였어.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못 갔어. 사채업자들이 아파트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그날 아침에도 협박 전화 왔어. 오늘까지 돈 안 갚으면 애 데려간다고. 엄마. 그래서 도망친 거야. 민우를 지키려고. 최악의 방법으로. 강민주는 어머니를 안았다. 이제 다 괜찮아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만 미안해하세요. 이제 우리 함께 살아요. 수정은 아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30년간 쌓인 죄책감, 그리움,
후회가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다. 그날 저녁, 강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더 이상 혼자 먹는 긴 식탁이 아니었다. 민우야,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야. 수정이 계란말이를 접시에 올려주었다. 기억해요? 응. 5살 때 이것만 먹었잖아. 맞아요. 매일 해달라고 조르고. 두 사람은 웃었다. 30년 만에 함께 웃는 시간.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강민준이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택배요.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택배가 아니었다. 강민준 회장님이십니까? 그런데요?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서울지방검찰청 김태현 검사. 무슨 일이십니까? 이수정 씨 계십니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수정이 현관으로 나왔다. 저를 찾으시나요? 검사는 수정을 보더니 서류를 꺼냈다. 30년 전 백화점 아동유기 사건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금 와서. 강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검사님, 30년이 지난 사건인데 왜 지금 조사하시는 겁니까? 공소시효는 만료됐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관심사가 된 사건이라 진상조사가 필요해서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검사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다. 온라인 기사였다. 승진그룹 회장 강민준, 친모는 30년 전 자신을 유기한 여성. 대기업 회장의 숨겨진 과거. 백화점 유기 아동이었다. 강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이걸?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더군요. 수정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제가 갈게요. 조사받을게요. 안 됩니다. 강민준이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는 잘못 없어요. 하지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민준은 검사를 바라봤다. 검사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모든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승진그룹 본사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다. 카메라가 강민준을 향했다. 단상에 강민준이 섰다. 옆에는 수정이 함께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30년 전 저는 백화점에서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오늘 제 옆에 계신 분은 저를 낳아주신 친모이십니다. 수정을 향해 카메라가 향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왜 어머니는 저를 버렸는가? 저도 3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강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어머니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사채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빚을 졌고 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저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했고 어머니는 그것을 막기 위해 저를 안전한 곳에 두고 떠나신 겁니다. 그럼 유기가 아니라 보호 조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셨을 뿐입니다.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강민주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플래시가 쏟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1년 후, 한남동 저택의 아침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민준아, 아침 먹어. 주방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지금 가요. 강민주는 넥타이를 매며 1층으로 내려왔다. 식탁에는 계란말이, 된장찌개, 김치가 놓여 있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봤어. 와, 완전 어릴 때 그 맛이에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오늘 회사 일찍 끝나? 네. 6시쯤 들어올게요. 그럼 저녁에 같이 산책 갈까? 좋아요. 이런 평범한 대화. 30년 동안 꿈꿨던 일상. 이제 현실이 되었다. 강민주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정이 아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정말. 수정은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다. 나도 행복해. 세상에서 제일. 강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매일 아침하는 포옹이었지만 여전히 설레었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우리 민우. 강민준이 문을 나섰다. 수정은 창문으로 아들이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출발했다. 수정은 미소를 지었다. 잘 자랐네. 우리 아들. 오후 3시. 수정은 3층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 방, 민우의 방. 문을 열었다. 파란색 벽지는 그대로였지만 이제 더 밝아 보였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침대 위에 오리 인형을 집어들었다. 너도 고마워. 30년 동안 민우 지켜줘서. 인형의 목을 돌리니 삐걱 소리가 났다. 30년 전 그 소리 그대로. 수정은 책상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 공책을 꺼냈다. 민우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다음 빈 페이지가 있었다. 수정은 펜을 집어들었다.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민우야, 아니 민준아.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쓰는 편지야. 30년 동안 미안했어. 매일 밤 내 얼굴 떠올리며 울었어.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의 남은 인생 모두 내게 줄게. 사랑해, 우리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글을 다 쓰고 나자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저녁 6시. 강민준이 돌아왔다. 엄마, 다녀왔어요. 왔구나. 씻고 와. 저녁 차렸어. 식사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을 걸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엄마, 손 잡아요. 그래. 35살 남자가 60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다. 민준아. 네. 엄마 소원이 뭔지 알아? 뭔데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리고 엄마한테 손주 안겨주는 거. 강민주는 웃었다. 엄마, 아직 시간 많아요. 천천히 할게요. 그래, 천천히. 이젠 시간 많으니까.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강민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엄마, 이거 뭐야?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작은 오리 모양 펜던트. 30년 전 그 오리 인형 기억하시죠? 그걸 본떠서 만들었어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아, 엄마가 항상 하고 다니세요.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다는 의미로. 강민준이 직접 어머니 목에 걸어주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30년의 이별, 그리고 1년의 재회. 이제 남은 시간은 모두 함께할 것이다. 강민주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부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고 손을 잡는 것. 그게 전부였다. 수정도 생각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들이 용서해줬으니까. 아니, 용서가 필요 없다고 말해줬으니까. 해가 완전히 졌다. 한강변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엄마, 집 갈까요? 응, 가자. 우리 집.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다. 뒤에서 본 그 모습은 마치 한편의 그림 같았다. 30년의 상처를 딛고 다시 만난 모자. 이제 그 어떤 것도 이들을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사체로 인해 아들을 지켜주기 힘들었던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 30년 후에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상 기막힌 사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